네, 논술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산 청소로 해서 인문논술 가르치고 있는 윤여준입니다. 자, 동국대학교 지원하신 분들 작은 팁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동국대학교는 총 3문제가 나오고 100분 동안 3문제가 나오는데 글자 수가 적죠? 3번은 좀 많네요. 근데 제시문은 가나, 다라 4개나 있어요. 근데 글자 수는 되게 적어요. 그쵸? 얘도 마찬가지죠. 가나, 다라 4개인데 좀 적고요. 얘는 되게 복잡하죠? 시키는 것도 되게 많은데 글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제시문은 많은데 글자 수가 적다. 이와 같은 학교가 중앙대학교가 더 있죠. 제시문은 많은데 글자 수가 적어요. 자, 글자 수가 적다는 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엑기스를 뽑아서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적어라 그런 뜻이겠죠. 그래서 글쓰기 연습하실 때 간결하게 핵심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요약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. 핵심을 뽑아서 자기 표현으로 간결하게 적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제시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글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써야 되는 걸 나중에 가서 못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시문의 양과 이 양을 가지고 글을 요 규격에 맞게 쓰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문제가 복합논제로 나온다는 거예요. 복합논제. 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얘는 단순논제인데 지금 계속 시키는 게 많죠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. 이런 식으로 복합논제로 나오는데 복합논제로 나오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. 근데 그중에 동국대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달라요. 동국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고려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 동국대학교는 그냥 보면은 문제가 되게 쉬워 보여요.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글이 이상합니다. 왜냐하면 얘하고 잘 뭔가 매치 잘 안 맞아. 얘하고 잘 안 맞아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문제를 이렇게 내지? 왜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쓰라고 하지? 그게 잘 안 보이는 학교예요. 그래서 어렵습니다. 동국대학교가 결코 쉽지 않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되게 불친절하게 냅니다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쓰잖아요. 그리고 글을 보면 이 글은 이상한 글이 나와요. 시키는 대로 하면.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? 메타인지, 출제 의도 이런 겁니다.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? 그걸 잡으셔야 돼요.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라고 하냐? 왜 이거 다음에 이걸 쓰라고 하냐? 이런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지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, 동국대학교. 가뜩이나 글자 수도 짧기 때문에 제시문을 이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. 그것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메타인지가 진짜 무엇보다 필요한 학교고 거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의 유일한 학교입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개떡 같아요. 이해가 안 가요. 왜 이렇게 쓰라고 하는지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걸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. 그거는 추론 능력이에요.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. 자, 그거는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출제 의도를 메타인지로 계속 잡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. 특히 이 마지막 문제가 복잡하게 이상하게 나온다. 근데 변별은 사실 여기서 오거든요. 근데 1번, 2번, 3번 다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냅니다. 문제를.
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천재적으로 내요. 어떻게 쓰는 게,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?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동국대학교 예시 답안을, 그러니까 답안을 쓰실 때요. 가, 다, 라, 조금씩 우리가 다른 학교 쓸 때는 요약하면서 글을 진행하잖아요. 동국대학교 쓸 때는요, 가나다라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글을 쓰세요. 가나다라를 빼버리고 가급적이면 요약을 하지 말고 글을 써보세요. 그러면 이건 글이니까 한 호흡으로 쭉 써지겠죠. 근데 그게 안 써진다. 그러면 못 잡은 거예요. 왜냐하면 자꾸 요약을 하면서 써가면 내가 형식적으로 시키는 걸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, 그거는. 그럼 의도한 답을 내가 파악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? 가나다라를 다 빼고 써보면 알아요. 그때 글이 쭉 연결돼서 나가면 파악한 거고요.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파악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. 실제로 동국대학교 예시답안 보면 가나다라가 쓰여있지 않습니다. 이거는 꽤 연습을 하셔야 가능한 경지이거든요. 그래서 동국대학교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형식 논리로 쓰면 쉬운 게 맞아요. 그런데 결코 그렇게 써서는 합격할 수 없다. 그래서 메타인지로 전체 구도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고 동국대학은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숨겨놨다. 그걸 추론해서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각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다.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연습하시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. 그래서 만만한 학교 아니다. 연습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된다.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